스포츠를 통해 꿈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시스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던 연대기여금과 관련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피파에서는 만 12세부터 만 23세까지 선수를 육성한 클럽의 보상을 위해 훈련 보상금 및 연대기여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대기여금이란 프로 선수가 계약 만료 이전에 국제 이적하여 이적료가 발생할 경우 만 12세부터 만 23세 기간 동안 훈련과 교육에 기여한 이전 소속팀들에게 이적료의 5%를 피파 지급 기준표에 따라 차등 분배해주는 보상금을 말합니다. 해당 선수의 나이와 상관없이 조건을 충족한 경우 국제 이적 시마다 발생합니다. 단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는 자유계약이거나 동일 국가 내 팀 간의 이적 시에는 연대기여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대기여금 신청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새로운 팀은 등록 후 30일 이내에 훈련 보상금과 연대기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지급이 불이행 시 해당 팀들은 피파에 제소가 가능합니다. 단 제소는 등록 후 2년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2년이 경과하면 훈련 보상금과 연대기여금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절차를 살펴보면 해당 팀에서 대한축구협회로 관련 자료를 요청합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는 플레이어 패스포트, 공문 및 인보이스 샘플 자료, 영입팀 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해당 팀에게 보내줍니다. 해당 팀은 대한축구협회에서 받은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영입팀에게 연대기여금 지급 요청 공문을 발송하면 검토 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을 살펴보면 2018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발생한 연대기여금이 약 42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그중 대학팀과 프로팀을 제외한 초중고등학교가 받을 수 있는 연대기여금은 약 21억 원입니다. 하지만 9개의 학교만 연대기여금 약 2억 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총액의 약 12%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대부분 학부모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유소년 축구 환경에서 약 88%를 수령하지 못하는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이유에서 수령을 못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대기여금은 선수를 영입한 팀에서 30일 이내에 먼저 알아서 지급을 해야 하지만 많은 팀들은 해당 팀에서 연대기여금을 요청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지급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적한 선수를 육성한 해당 팀에서 연대기여금 지급 요청을 해야 하는데 국내 팀의 경우는 여러가지 이유로 요청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해당 팀에서 선수가 이적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담당자가 없습니다. 연대기여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보통 초등학교의 팀의 경우는 최소 7년 이상, 중학교 팀의 경우는 최소 4년 이상 지난 후에 사례가 생기는데 그때까지 관리하는 담당자가 거의 없습니다. 학교팀 지도자의 경우 계약직 신분인 경우가 많아 계약 만료 및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오랜 기간 해당 팀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체육교사나 행정 담당자는 관련 지식이 많지 않아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면 현재 K리그 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소년 팀의 경우는 담당 부서가 따로 있어 소속되어 있던 선수들이 이적하는 것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규모가 있고 체계가 잡혀있는 클럽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팀들의 경우에도 담당자가 따로 있어 지속적으로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행정 절차에 따른 다양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대기여금은 이적료의 5%를 피파 기준표에 따라 차등 분배하게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모교는 이적료의 0.25%에서 2% 이내에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데 이적료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지만 보통의 경우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보통 수백만 원 이내로 수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연대기여금과 같은 수입의 경우 회계 및 집행 절차가 까다롭다고 생각하며 그에 따른 수입이 크지 않아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해외 구단들과 지속적으로 문서를 주고받아야 하는데 지도자들의 경우 영어에 능숙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 청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대기여금을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축구부를 위해서 전액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학교나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는 학교 계좌를 수령했기 때문에
학교 발전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사용하려는 경우가 있어 지급 요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은 금액의 경우에는 금액 대비 청구 절차가 번거롭고 까다로워 포기하고, 큰 금액의 경우에는 집행 절차에 따른 의견 합치가 어려워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럼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력이 부족하고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다른 종목에 비해 체계적이고 인력도 많기는 하지만 그만큼 업무도 상당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축구협회는 등록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등록된 선수를 관리하는 단체이며, 대한민국 국적의 선수라도 해외에 등록해서 선수 생활을 할 경우에는 시스템상 소속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는 국내에서 해외, 해외에서 국내로 이적하는 케이스에 대해서만 파악이 가능하고, 해외에서 해외로 이적하는 경우에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실행하는 단계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해외 이적 시 대한축구협회에서 먼저 파악하기 어렵고, 해당 지도자 및 관계자가 먼저 연락을 하여야 하는데 관리하는 담당자가 없기 때문에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먼저 파악하여 해당 학교에 공문 등 필요 서류를 요청하더라도 앞에 언급했듯이 협조가 원활하지 않고 협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괜히 나서서 대한축구협회에서 진행했다고 책망하는 경우도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전체 선수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어떤 선수는 찾아주고 다른 선수는 안 찾아주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볼 수 있는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 중, 고, 대 팀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수한 선수를 육성한 대가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축구협회 자체적으로 어려울 경우 다른 전문 기관과 협력하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면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부분부터 변화해 나가야 우리나라 유소년 축구가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희의 9번째 영상으로 연대의 기여금과 관련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